안녕하세요. 코리아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의에 앞서서요. 설명을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 전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전략이 없는 분들은요. 지금 첫 회를 풀면서부터 시작을 여러분 잡아주시고 뭘 잡냐면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빨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효과적인 거지 중간에 뭐 대충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전략을 잘 잡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아직 첫 회를 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걸 듣고 푸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회를 푸셨다, 첫 회를 푸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 회부터는 제가 말해둔 이런 것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도 또 드릴 거고 또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시험은요, 무조건 내가 밑에를 한번 찍고 올라와서 다시 봐야 됩니다. 패턴이 이래야 돼요. 1번, 만약에 시간 째깍째깍 25분까지 있는데 25분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래서 25문제를 푸는데 25분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1분당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문당 40초, 45초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 보자마자 막 손으로 끄적끄적거리면서 결국 풀 수 있는 문제, 보자마자 풀 수 없는 문제, 봤더니 전혀 엄두도 안 나는 문제, 그런 문제 자체 어찌 보면 그런 맛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턴이라고 하는데요. 1턴이라고 하는데 첫 턴에 일단 돌 때 여러분이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거, 보자마자 조금만 끄적끄적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드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거, 그런 것들은 첫 턴에 돕니다. 그래서 25번까지 가는 거예요. 끝을 찍어 일단 올라갑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될 문제들을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러분 시간이 1분이 안 걸렸을 거래요. 거의 20, 30초 그 정도면 다 풀었을 겁니다. 그럼 남는 시간을 뒤쪽 문제다 토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쪽 문제는 한 문제당 1분이 아니라 1분 20, 30초 정도로 풀 수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개념으로 두 번째 턴을 돌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래도 중간에 비어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몇 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럴 때나 쓱 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쿡쿡쿡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첫 턴에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거는 두 번째 턴에 도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이 자, 시험에 떨어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처음에 접근합니다. 그냥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막 해요. 의사소통도 막 풀다가 시간이 1분당 하나씩이면 되지 하고 여유있게 풉니다. 근데 중간에 탁 막히는 게 하나 나오면 거기서 2, 3분을 소비해버려요. 그러면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네, 아껴야 되겠네 그런 강박이 생기면서 마지막쯤에는 5분 남았는데 10문제 남아있고 5분 남았는데 7문제 남아있다 그러면 거기는 막 벌벌벌벌 떨면서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답률이 정말 별로예요. 정답률이 거의 20, 3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풀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100이라면 그 100을 뭐랄까요? 시험 시간에 풀로 사용할 수 있게 어찌 보면 시간 배분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를 두 번째 턴으로 돌려요. 그래서 두 번째 턴에 여러분이 문제를 풉니다. 해놓고 이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세 문제라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나머지 시간 풀로 동원해서 맞춘다든지 아니면 이거 두 개 찍는 거고요. 아니면 세 개 다 찍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는 다 풀었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턴에 돌아왔을 때도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고요. 그때쯤 돼도 한 세 문제 남았는데 5분 남았습니다. 별로 걱정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어려운 문제고 오래 걸리는 문제고 못 풀 만한 문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때 이 마지막에 5분 남았다는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1번부터 쭈쭈쭈쭈 보다가 맥히고 조금 걸리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은 5분 남았습니다 할 때 여기서 능력치가 한 2,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풀 때 무조건 1번부터 다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풀 수 있는 거, 빨리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두 번째 턴 돌아와서 천천히 풀 수 있는 것들 풀고 마지막에 정말 오래 걸리는 것들 푼다. 이런 개념을 갖고 좀 턴을 나눠서 문제를 보고요. 그러려면 문제를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풀어봐야 이 문제는 내가 여태까지 겪어봤더니 절대로 1분이 안 돼. 이 문제 내가 겪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해. 이런 게 여러 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봤던 영역이다. 가능하겠다. 그럼 푸는 거고, 이건 내가 봤던 여태까지 내 역사상, 이건 항상 오래 걸렸어. 잠깐 버리는 거예요. 잠깐 놔두는 거고, 1턴째는 안 돌고, 나머지 거 다 돌다가 25번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2턴째 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전략을 짜주셔야 돼요. 그거만큼 여러분 필수적이에요. 알겠죠? 그거 하나만 잘 하셔도 여러분 반은 한 겁니다. 반은. 네. 자, 저는요,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 문제에서 여러분 나오는 설명들은 웬만하면, 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면서, 괜찮네. 그러면 가져가시고, 별로네. 그러면, 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택했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수학은요, 풀이 방법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문제는 1번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2번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문제는 2번이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1번만 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2번 자체를 좀 이렇게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둘 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쪽이 빠르겠다라고 가늠을 하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무조건 문제는 맞추면 장땡이기 때문에 대입법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입법 굉장히 쏠쏠해요. 그러니까 대입법 내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얍삽하게든 뭔가 이렇게 좀 짜맞추기 해서 맞춘다?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맞추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점수 높은 게 장땡이니까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얍삽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적재량을 가득 싣고 하루에 2번씩 운송하는 ABC 3개 화물차가 있답니다. 자, 2번씩 운송한대요. 그 다음에 A 화물차만으로는 12일이 소요됩니다. A랑 B로는 8일이 소요됩니다. B랑 C로는 16일이 소요됩니다. 운송량 전체 완을 192톤이라고 할 때 C 화물차의 허용 적재량을 구해봐 그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는 1의 양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좀 다르게 푸는 풀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그 풀이로 안 풀게요. 왜냐면 여기 192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이 문제 직접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192톤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네, A 화물차만으로는 화물이 12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A 화물차의 능력이라고 해볼까요? 허용 적재량이라고 해보죠. 허용 적재량을 하루에 2번 운송을 해주고, 그걸로 12일을 소요해버리면 192톤을 채울 수 있대요. 그럼 2개 나눠주면 A가 나오겠죠. 24로 나눠주면 8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는 한 번에 8톤을 옮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랜드요. 그런 화물차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걸 봤더니 A와 B의 화물차로 함께 했을 때는 8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얘를 8로 나눠주면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죠? 자, 나눠주면 24가 돼요. 그럼 하루에 24톤을 나눈다는 소리고, 2번 운송하기 때문에 A랑 B는 하루에 12톤을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한 번에 12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A가 8톤이라며요. 그럼 B는 자연스럽게 4톤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은요, B와 C로 할 때는 16일이 소요돼. 그럼 192톤을 16일 동안 나눈다니까 12일 걸린다는 소리고요. 12일이래요. 12톤씩 하루에 나눈다는 소리고, 2번 왕복이기 때문에 한 번에 6톤씩 나눈다는 소리예요. 근데 B가 4톤을 나르니까 C는 2톤을 나눈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C 화물차의 허용 적재량을 구해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톤이요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원칙은요, 이런 문장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재밌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있어서 그 재미를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요게 최선인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원칙은요, 이게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허용 적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C 혼자 하면 며칠 걸리겠느냐, 그런 문제였다면 여러분 쏠쏠하게 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2일하고 8일하고 16일이 있죠. 이거 3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48인데, 그러면 자, 뭔가 짐이 48개를 움직이면 돼. 만약에 이런 판단이 섰다면요, 뭐 2회씩도 당연히 무시하고 일단 48개를 움직이면 돼. 그랬을 때 A 혼자는 12일 걸린대. 그러면 A는 하루에 4개씩 옮길 수 있는 애예요.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B를 합쳤더니 8일이 걸린다? 그럼 하루에 6개를 날릴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B랑 C를 했더니 16일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 3개를 나눌 수 있는 애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A는 4개고 A 더하기 B는 6개니까 B는 내가 2개로 알 수 있겠군. B가 2개니까 C는 1개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C 화물차 혼자 날랐을 때 며칠이 걸릴까요? 라는 문제였다면 C는 하루에 1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48일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바꿔치기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재밌는 건데 이거는 그건 아니네요. 네.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계산을 다 하나씩 해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A공사 다니는 김대리는요, 작년에 총급여 4천에서 소득공제 2천을 차감한 금액에 최종 세율 30%를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대요. 많이도 냈네요. 그럼 2천을 차감했으니까 2천이 남았고 여기에 0.3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냈대요. 그럼 600만 원을 냈다는 소리네요. 올해는 작년 대비 최종 세율이 10%, 총급여는 20%, 소득공제는 40% 증가했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종 세율은 40%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요, 최종 세율이 10% 늘었다는 소리는 33%가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세율이 지금 30%인데 10% 증가했다 그러면 33%가 된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10을 더해서 40%일 수도 있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총 급여는 20%가 증가했다? 그러면 4,000에서 4,800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소득공제는 2,000에서 2,80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빼버리면 남는 게 2,000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금이죠. 세금은 40%를 낼지 33%를 낼지 모르지만 40%를 낸다 그러면 800만 원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더라? 네, 200만 원 더 내게 된다. 이 답은 있어요. 근데 33%라고 계산하는 건 뭐냐면 30%에 10%가 늘었다는 소리는 더하기로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33%에 10% 더하기로 가려면 33%보다 10%포인트가 더 높다. 포인트란 말을 붙여야 돼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진짜로 30에 10%인 3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하면 33%를 낼 거야. 2000에 33%면 여러분 얼마죠? 6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전에는 600만 원 냈고 요번에는 660 냈으니까 60만 원 차이가 나죠. 어라? 둘 다가 답이네요. 그럼 이때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40으로 봐야 되나 33으로 봐야 되나 고민이 조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에서 10%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3%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얘를 40으로 보려면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적는 게 맞겠죠. 이게 증가했다. 그래야 40%가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봐 그랬네요. 자, 이거 뭐죠? 지금 A가 3개예요. 네, 3개 A에 B 하나에 B 2개에 C 2개에 D 2개입니다. 다 더해버리면 뭐 이거야.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썩입니다. 자, 그냥 A 더하기 C 더하기 C 각 라인으로 다 따져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가로 라인 보면요. A 더하기 2C가 36이라는 소리가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A랑 C로 이루어진 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또 두 번째 줄 적으면요. A 플러스 2D는 32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44야 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로 줄 계산했더니 2A 더하기 B가 34야. 이거 연립할 수 있네요. 연립해버리면 A랑 B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A 나와버리면 C도 나오고 D도 나오니까 끝!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그러면 이제 2배 해주면요. 2A 더하기 4B는 88이야. 2A 더하기 B는 34야. 이렇게 나올 때고 두 개를 빼버리면 날라가시고 3B는 54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B는 18이야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가 18이기 때문에 얘가 16이면 되고 A는 8이야 라고 나오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A가 8이면 넘어가서 빼지면 얘가 28이 되니까 C는 14이야 라고 나오고요. 자, A가 8이니까 넘어가면 24라서 D는 12이야 라고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더하면 30에 22니까요 52예요 라고 나오겠네요. 답은 5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는요, 뭐, 이런 방법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줄 더하고 두 줄 더하고 해서 아예 개수가 똑같게끔. 그래서 A가 2개 더하게 되고, B가 2개 더하게 되고, C가 2개 더하게 되고, D가 2개 더하게 되는 그런 식을 유도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연립하는 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면 감사한데 눈에 안 보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거 다 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더해버리면 A가 3개고요. 2개의 B고요. 2개의 C고요. 2개의 D입니다. 그랬을 때 3개를 이걸 다 더했다는 소리는요. 그냥 요 가로줄이나 세로줄 하나를 더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2개 다 더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더했다는 소리거나 이렇게 더했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110인가요? 네, 112예요. 그럼 112니까 여기서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려면 A를 2개 빼고 B 하나, C 하나, D 하나씩 빼면 좋겠는데 이 식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식이 제가 볼 때는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식에서 어떤 걸 뺐을 때 A가 지워지거나 A 하나만 지워줘도 상관없긴 한데 다 지워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A 2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를 지울 수 있는 식을 발견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보이는 거는 네, 그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 더해서 뭔가 해석하는 경우도 간혹 등장합니다. 그건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이 답안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긴 해요. 아, 너네들 이거 보고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방 나온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을 때 그런 행위를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장 가서 그렇게 눈에 보이냐가 문제예요. 잘 안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연립할 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A랑 B만 나눴다. 그러면 여기는 A랑 B에 관한 식만 나오죠? 여기도 A랑 B에 관한 식만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빨리 연립해서 A랑 B를 그냥 구해버리겠다. 왜냐면 문자 2개, 식 2개면 해결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잡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생명체인 도르마무는요. 우주를 돌아다니며 다음 조건과 같이 일주일 동안 행성을 먹어치웠대요. 빈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의 최소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네. 도르마무는요. 첫째 날에 1개의 행성을 먹었고 둘째 날엔 남아있는 행성의 절반을 먹었으며 네. 셋째 날에는 남아있는 행성의 3분의 1, 넷째 날에 남아있는 행성 4분의 1, 7분의 1을 먹어치웠다. 그 결과 일정한 수의 행성이 남았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전체가 몇 개 있었나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1개가 있었다고 하면요. 맨 처음에 1개를 빼고 그 다음에 절반이 남았죠. 절반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남아있는 거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절반이 없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3분의 1을 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3분의 2입니다. 그죠? 3분의 2예요. 남아있는 게 3분의 2. 먹은 게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먹은 거 4분의 1이니까 남아있는 게 4분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7째 날에 7분의 1을 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거에 7분의 6이 남았어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일정한 수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7분의 n-1이고 얘가 정수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그러려면 n-1은 뭐의 배수가 돼야 된다? 네,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행성의 수는 몇 개이고 남은 행성의 수는 몇 개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 개수는 n개였는데요. 네, 전체 개수는 n개였는데 남은 행성의 개수는 몇 개죠? 7분의 n-1개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최소값의 합은 얼마냐라는 문제군요. 그러면 네, 일단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3, 4, 5, 6, 7 뭐죠? 곱해서 지워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n-1은 여러분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일단 깔끔하게 어떤 행성의 개수, 뭐 점개가 아니라 몇 개 이렇게 깔끔한 수가 나온다니까 얘는 n-1은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이자 6의 배수이자 7의 배수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거고요. 그래서 2, 3, 4, 5, 6, 7의 공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니까 자 2는 어차피 4랑 겹쳐서 내비두고요. 자 3, 4, 6도 여러분 어차피 공배수 구하셔야 할 때는 3하고 4의 공배수가 어차피 6의 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도 날립니다. 그럼 3, 4, 5, 7만 남아서 이것들은 죄다 곱해야 될 거예요. 20 곱하기 14입니다. 20 곱하기 21이에요. 그러면 420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n-1이 420이라서 421개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개를 빼고 420이 된 상황에서 2로 나눠지고 그 다음 3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4로 나눠지고 그 다음 6, 7, 7까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값은 네, 421이고요. 여기다 420을 넣어주고 7로 나눴을 때는 62호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48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아무튼 4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 행성의 개수가 정수계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것 때문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7의 배수가 다 돼야 되는데 2부터 3, 4, 5, 6, 7의 배수의 공배수를 내가 굳이 구하자. 그럼 이렇게 나누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2로 나눌 때 1, 3, 2, 5, 3, 7이고요. 다시 한번 3으로 나눌 때 1, 1, 2, 5, 1, 7이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거 4 곱하기 5 곱하기 21 나온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 가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48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주고속이 차량관리 대행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행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 PT를 전문심사위원을 통해서 평가한 심사 결과표랍니다. 이 중 평균 점수와 최종 점수가 같은 회사를 구해봐 그랬습니다. 자, 최종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 하나씩을 제외하래요. 네. 그리고 그것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그냥 평균 점수랑 같은 걸 고르라는 문제인가요? 그죠?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위, 아래 하나씩 제거했을 때 가운데 거의 평균하고 원래 전체의 평균하고 같아지려면 어떤 스타일이 나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 50, 60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는데 최저점과 최고점을 지운 거의 평균을 구해봐. 이게 최종 점수래요. 그럼 이건 60점이 최종 점수고요. 진짜 평균 구해봐. 그러면 이거 다 평균인데 어차피 평균도 60입니다. 그러려면 이거 셋의 평균 점수가 이 전체 평균 점수가 되려면 이거 셋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값이 있을 때 그걸로부터 얘랑 거리가 어떤 소리예요? 똑같았다는 소리예요. 똑같았다. 그래서 하나는 빼기 20 더하기 20이라서 상쇄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3개의 평균을 다 구해봐요. 여기요. 지금 50, 60, 70이거든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의 평균은 60입니다. 그럼 60에서 40은 20 뛰었는데 90은 30 뛰었죠?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20이고 한쪽은 30이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평균이 6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요. 가운데 거 3개 찾아주면 70, 80, 90이에요. 그러면 80이 평균입니다. 이 3개. 그럼 80으로부터 60은 20 뛰었죠? 80부터 100도 20 뛰었죠? 최고점, 최하점 지울 때 그러면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20이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 3개만 갖고 구하는 과정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개념이네요. 자, 얘는요, 80짜리 3개죠, 가운데. 그럼 80 평균으로 잡았을 때 얘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서 안 돼요, 그게. 자, 얘는요, 비어있네요. 여기가 70이라는 소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잠깐 기다려 해볼게요. 얘는요, 60, 60, 60이죠? 60이 3개에 50하고 70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10점, 이거 하나 플러스 10점이죠? 상쇄되면서 깔끔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B랑 E가 나오고 굳이 이거는 구할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어찌나 센스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5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최저점과 최고점을 지었는데 이 5개의 평균하고 이 3개의 평균이 똑같을 수 있지?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 3개의 평균이 얼마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으로부터 얘네들은 흔히 말하는 편차라는 개념이죠. 편차가 상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간점이면 얘는 20점 깎았으면 얘는 20점이 높은 걸로 서로 상쇄시켜버리면 전혀 상관없죠. 지워줘도 평균에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눈치를 채야 이 문제를 좀 빨리라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A와 B는요, 다음의 규칙대로 진행하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중 옳은 설명 골라봐 그랬어요. 1부터 15까지 15장 하고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기호 각각 연산 카드 4장이 있다. 숫자 카드와 연산, 기호 카드는요, 서로 구분되어 있으면 카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다. 말 진짜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숫자 카드 15개랑 연산 카드 4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되어 있으며 카드는 공개되지 않는다. 네, 해서 끝나는 거는 지우세요. 숫자 카드와 연산 카드를 조합한 최종 계산 결과가 50과 더 가까운 사람이 이긴다. 50이라는 거 하면 이긴대요. 자, A가 먼저 숫자 카드 3장과 연산 기호 카드 1장을 뽑은 후 B가 숫자 카드 3장과 연산 기호 카드 1장을 뽑는다. B가
B가 먼저 숫자카드 한 장을 반납한 후 A가 숫자카드 한 장을 반납한다. 이때 반납한 카드는 공개된다. 반납한 카드를 포함해서 B가 먼저 숫자카드 2장과 연상기호카드 한 장을 더 뽑은 후 A가 숫자카드 2장과 남은 연상기호 한 장을 더 뽑는다. A와 B는 보유하고 있는 숫자카드 4장과 연상기호카드 2장을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와우. 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케이스네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옳은 설명 고르래요. A와 B의 계산 결과가 모두 50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부터 15까지 해서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뭐 2개씩 아무튼 연상기호 2개씩 가져가서 뭔가 계산하고 숫자는 결국 3개를 계산하는데 숫자 3개로 둘 다 50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갑갑하게 들어오는 게 뭐죠?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이걸 보라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죠? 일단은 내비두는 거예요. 너는 너무 지저분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가만히 있어봐 너는. 자, 보유한 연상기호 카드가 더하기랑 곱하기라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누기랑 빼기였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연상기호 중에 더하기랑 나누기랑 빼기였으면 분명히 귀찮아졌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숫자가 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요. 15 나누기 1에서 빼기 2 한 게 그나마 제일 큰 거 아닌가요? 나누기랑 빼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15에서 2 뺀 거 13이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른 사람은 이제 제일 작은 수에서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를 쓸 거예요. 일단 1, 2가 나왔기 때문에 3하고 4부터 쓸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작으려면 이거 2개 곱하고 더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7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더하기랑 곱하기라면 반드시 이긴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혹시 아닐 수도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15에서 뺍니다. 네. 여기 숫자를 더 크게 줄 수도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큰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작은 숫자를 최대한 안 써볼게요. 만약에 8 나누기 4였다. 이렇게. 네. 만약에 이런 케이스 쓰면 역시 13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1, 2, 3을 대입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1하고 2를 곱해서 더하기 3을 해버리면 500개 안 나와요. 그럼 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럼 반드시 이기 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보유한 연상기호 카드가요. 더하기랑 나누기라면 계산 결과가 50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자, 나누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하기랑 나누기를 어떻게 50까지 갈 수 있나요? 50까지 가려면 분명히 15, 14, 13 이런 거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나누기 때문에 이거 1이 그나마 가장 큰 값이에요. 그 다음이 큰 값이 14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5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나올 수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자체가 워낙 방대한 양의 그죠? 약간 자유도가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접근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막 순간에 내고 막 반납하고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결론으로만 그냥 3장, 숫자 카드 3장과 연상기호 카드 2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건데요. 저는요. 그랬을 때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보기도 없다? 그럼 저는 이 문제는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덤벼봤는데 나 수학 좋아하는데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덤벼봤더니 와 이건 너무 진상이다. 버리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상인 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더하기랑 나누기로는 50을 만들 수 없는데 3장 갖고 어떻게 만들지? 불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합니다 체크하는 거고요. 나머지 건 보지도 않아야 돼요.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워낙 흔히 말하는 극혐인 문제예요.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랬을 때 이거 보류하고 이거는 한번 계산해보고 여기까지 계산해봤을 때 맞춰주면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거죠. 정말 불안한 마음에 제발 금방이라도 나오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푸는데 나왔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K공사는요, 현재 철도 이용 고객 수가 많아요. 향후 3년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정차역을 신설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를 참고할 때 가장 적절한 내용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요. 1번부터 볼게요. 총인구가 가장 많은 A도시에 우선 정차역을 신설한다 그랬습니다. 총인구는 제일 많은 건 맞고요. 철도 이용 비율이 정말 3%인데
실제로 잠시만요. 현재 철도 이용 개수가 그러면 10만 명 정도 되나요? 네. 10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12만 5천 명이에요. 얘가 더 많아요. 얘도 12만 1천 명이고요. 얘도 10만 8천 명입니다. 얘가 제일 적네요. 그죠? 그러면 3년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5% 줄고 10% 늘고 20% 준다 그러면 음수가 훨씬 세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그죠? 많을 겁니다. 그러면 A 도시의 우선 정차역을 신설한다? 당연히 아닐 거고요. 현재 철도 이용 개수가 가장 많은 B 도시에 그랬거든요. 네. 얘는 12만 5천입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3년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증가율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값에 1.05 곱하고 1.01 곱하고 그 다음에 0.8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겠죠. 얼마에 해당하는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변동률이니까요. 어떤 이용 비율이 있었다 그러면 네. 지금 5%라고 하면 그 5%가 증가하겠죠. 1.05를 곱할 거고 1.01을 곱할 거고 0.8을 곱해서 나오는 어떤 네, 이용률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클까? 아니면 이게 클까예요. 1.05 곱하기 1.06 곱하기 1.1이 클까? 아니면 밑에 있는 1.1 곱하기 1.12 곱하기 1.1이 클까? 이겁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여러분 여기를 따라올 자가 없어. 네. 앞에 것도 크고 뒤에 것도 크니까 여기가 일단은 네. 이 뒤쪽 거는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분명히 여길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철도 이용 개수가 B가 많긴 한데 뒤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C 지역이 아니라 D 지역이에요. 현재 시점에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D 도시의 우선 정차역을 신설한다. 네. 뭐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 비율도 가장 높은 것도 맞는데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랑은 조금 어울리진 않죠. 이 문제랑은 어울리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잠깐 보류하고요. 5번 읽고 와서 5번이 영 삐리삐리해 그러면 4번을 선택하는 거고 아니었어 그러면 선택하는 거고요. 현재 철도 이용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향후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도시의 우선 정차를 신설한다? 이게 맞는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철도 이용 개수도 많고 향후 3년간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땐 뒤쪽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얘보단 얘가 훨씬 낫죠. 뉘앙스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보단 얘가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4번하고 5번 싸움에서는 당연히 5번 쪽이 답이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거는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뉘앙스 해석은요, 이제 능력이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점점 늘어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어요. 제시된 표의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도 안 하고요. 계산은 솔직말 처치해서 반올림 할 거야 그랬습니다.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자, 인증 대학 현황이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이렇다고 합니다. 네. 원칙은 여러분 여기는 안 보고 밑에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내려갔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올라가서 해석을 하나씩 하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땡 7년 3월까지 인증 대학으로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소 96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땡 7년 3월까지 인증대학으로 한 번 이상 선정된 기업은 최소 96이다. 이건가요? 최소인가요? 이게 그러면? 자, A 국가는요, 대학의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성, 활용도를 높여서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5년부터 시행을 했고, 네, 1단계, 2단계 평가 결과 충족할 경우는 신규 인증대학으로 선정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매월 2월에 인증대학을 선정하면 3월 1일부터 유효하고 매년 2월 1단계 평가만 실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이고요. 인증이 취소되면 그 다음에부터 신규를 신청해서 다시 선정될 수는 있다. 이런 개념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1번을 봤을 때 2007년 3월까지 인증대학으로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소 96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 24개가 인증이 됐죠. 그 다음에 이 24개 중에서 네, 20개는 기존이에요. 그러니까 4개는 지금 떨어졌다는 소리 같고요. 그죠? 36개가 다시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떨어졌다면 다음에 붙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4개가 떨어진 녀석들은 이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는. 그 다음에 여기 36개는 아예 새로운 녀석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24랑 36은 일단은 무조건 더해줘야 되고 36인데 자, 여러분 봐요. 전체가 일단은 56개가 인증대학인데 56개 중에 50개가 됐다는 소리는 어디선가 6개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죠? 6개가 떨어졌고 그
그 다음에 여기 42개는 새로 들어온 녀석인데 혹시 여기에 들어왔던 녀석이 새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여기 새로 들어왔다고 하면 38개가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 개수입니다. 네. 자, 더해주면요. 60에 38이기 때문에 최소 98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틀렸네요. 네. 답이 1번입니다. 어우, 감사해요. 이렇게만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빠져나간 게 여기서 새롭게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가 버리면 더하기 42가 나올 거고요. 4개씩 다 들어갔다 그러면 38이 새롭게 생긴 거니까, 이 계산이 여러분 최소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96이 아니라 98이 답이겠죠? 그 답은 1번이에요. 감사하네요. 자, 땡 8년 2월 기준으로요. 땡 8년, 여기죠? 이때 기준으로 50개의 대학이 23개월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50개의, 네, 2월 기준이니까 23개월 이상. 그죠? 1년하고 잠시만요. 기존 인증 대학이 지금 50개고, 네. 50개의 대학이 23개월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어라? 네. 지금 18년 기준으로 보면요. 50개는 2003월부터 인증이 되어 있는 애인데, 여기서 그럼 6개가 빠져서 50개는 지금 2016년 3월부터 있던 애들이죠. 네. 여기 6개가 빠져서 50개는 여기서부터 인증이 되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 2월이면 아직 인증되기 전이라서 얘네들은 지금 계속 ING형입니다. 그래서 50개는 2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와우. 지금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죠. 네. 네. 2007년 3월까지 인증 대학으로서 한 번 이상 선정된 대학은 최대 102개다 그랬습니다. 최대 102개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냥 떨어진 거 안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4랑 36이랑 42가 그냥 다 신규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여러분 몇이죠? 네. 90에 102죠? 그래서 102개가 맥시멈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참 문제 자체를 풀고 싶지 않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를 1번부터 해결이 쉬워져서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정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고력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